전국에 계시는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29일 자 금요 베테랑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절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 신정보다 구정 명절이 세잖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큰 명절을 앞두고 펼쳐지는 그리고 또 구정 연휴 때문에 또 한 주간 경마를 쉬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각 마방들도 그럴 거고 또 이 관계자들이 다 그럴 겁니다. 또한 우리 경마 팬들도 한구라의 꿈을 갖고 경마장에 나오실 텐데 참 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행을 하는 한대수고요. 제 우측편에 폭탄조교 김영균 의원님 나와주셨고 제 좌측편에 일간스포츠 의용렬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좀 부담은 되죠, 명절 전이라.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네. 뭐 명절 전에 이제 과도한 광고나 뭐 정말 절대절명의 뭐 승부경주라고 그래가지고 팬들을 또 현혹시키는 그런 용어는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마가 사실 뭐 한 주간 휴장이지만은 뭐 계속 또 펼쳐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업적으로 너무 하는 것도 이제 저거고 일단 뭐 저는 이제 본대로 들은 대로 팬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또 열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일단 뭐 조교 좋은 녀석들 위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소개를 추천을 드리는 쪽으로 할 텐데 일단 뭐 무엇보다도 이번 주 경마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팬 여러분들 이제 경마가 또 이게 어떤 때 되면은 더 어렵습니다. 승부주가 이게 말이 승부주가 이제 더 어려운 경마를 어떻게 승부주간을 합니까? 쉬운 것도 못 맞추면서 하여튼 낯짝들도 듣고 낯짝들도 진짜. 나도 부끄러워. 어쩔 때 보면은 그렇잖아. 1번 부르는데 2번 들어오는 게 경마인데 그렇죠. 3호 추천하면 3, 7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애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경마에 무슨 승부주간을 해. 어떻게 알아? 기수들을 다 야 너 1번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나? 안 되거든 그게. 그렇죠. 그런데 넘어가다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러나 또 재미는 있어요. 또 더 익사이팅하고 재미는 있는데 항상 배팅으로 인해서 가슴에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상이고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한 그 애들도 아니고 삐끼질이지 뭐야. 게시판에 대고 강승부주간이 뭐 간다니 뭐 가긴 개코나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거 너무 넘어가지 맙시다. 저희들이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준비가 되셨죠? 예, 되셨죠?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들의 승부처 경주를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오영렬 기자님께서 5경주, 김영균 의원께서 10경주, 한대수가 6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3경주도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제주 중계 경주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음성이나 문자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음성 정보 번호나 문자 정보 번호가 있으니까 자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은 역시 같이 정보를 이용하시면은 경주를 풀어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1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1000m 6등급 3세마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금마 타임캐슬 그리고 심화 쾌한돌풍이 동일마방의 마필이다. 13조 강병훈 조교사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편성은 자 6등급이지만은 인기마 접전경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김영균 의원께서 한두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이번 1경주 저는 이제 1번마 반지의 여전사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자, 일본 반지의 여전사는 좀 공백이 생겼어요. 주행 심사를 받고 공백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습 주행을 하려다가 취소가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30조의 울줄리 조교사 마방은 공백이 있어도 마필의 상태라든지 컨디션이 이상 없으면 거의 뭐 승부를 잘 해주죠. 망아지 승부에 있어서는 부경, 단연, 으뜸인 그런 마방인 만큼 일본마 반지의 여전사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훈련 시의 걸음도 추진하면 할수록 걸음이 더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요. 자, 이 반지의 여전사 최시대 기수가 30조에 올라갔다는 게 참 특이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말해 더 타네요. 그렇죠. 예. 자, 오 기자님께서도 한두 소개시켜 주시죠. 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제 네. 근간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일경주가 상당히 이변이 많이 발생해요. 아, 물론이죠. 많이 예. 발생하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사실 3강의 인기마가 있지만은 그 마필보다 더 내용이 좋은 마필 한두를 이번 경기 추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외곽에 있는 10번 마 비카 패밀리라는 마필입니다. 네. 가격이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에요. 네. 특히 이호영 마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조에도 많은 마리를 갖고 있지만은 21조에도 상당히 또 기대치 있는 마필이 맞는데 이제 실전 세 번째 경주를 맞고요.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유현명 기수도 일단 주중에 한번 훈련을 했고 이제 유광희 기수, 자 이제 복귀를 한 유광희 예. 기수가 열심히 또 훈련을 시켰고 이게 양영남 기수가 이제 수요일 날 마무리 훈련을 시켰거든요. 일단 뭐 양영남 기수 하면은 자 부산에서 크게 이제 브랜드가 부각되는 기수가 아니지만은 요 기습적인 선행 말머리 자 충분히 이번 경주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0번 마 비카 패밀리를 아예 깨놓고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때수도 이제 이 비카 패밀리를 복병으로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반지의 전사 비카 패밀리를 다 좋게 보고 있네요. 그죠? 인기만도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 워낙 인기만을 지금 저희가 3도를 지금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인디언 치프 5번마 그렇죠. 인디언 치프 6번마 초아 그렇죠. 7번마 에이스 글로리도 예. 마필의 상태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인디언 치프는 액톤 파커 자마기 때문에 스피드를 승부하는 것보다는 근성으로 갈 거고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마필은 이제 6번마 초아거든요. 그렇죠. 초아 이게 이 YY 자마들이 이렇게 큰 마필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540kg대란 말이죠. 현장에서 제가 한 10kg 정도만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게 조교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못 잡아내요. 이게 이제 덩어리가 크면 둔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괜히. 예. 눈에 보이고. 예. 근데 워낙 뭐 주폭이 커요. 워낙 주폭이 크고 이번에는 정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재미난 마필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배당이 좀 너무 없으면은 이렇게 세게 때리고 싶은 마필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요 일경주가 그냥 조금 보여준 걸음한테 우리 시선이 좀 몰리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걸음들은 또 다른 마필들도 다 낸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군 경주들이 팡팡 터지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열심히 다 하고 그 정도 나온 마필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걸음이 안 나온 마필들. 뭐 1번마 반지의 전사라든지 10번마 비카 패밀리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같이 비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경주가 상당히 어쨌든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1206등급 3세마 14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편성을 보니까 역시 이제 밀려서 인기마들은 있어요. 완벽하게 상대들을 제압하지는 못했는데 1번마 무적신화라든지 역시 8마 황제의 탄생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이제 오 기자님께서 먼저 한두 소개시켜 주시죠. 일단 데뷔전에서 아쉽게 3위에 그쳤던 8번마 이제 황제의 탄생이란 마필. 네. 자, 일단 지난번 경주의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 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제대로 된 경주 능력을 발휘를 못했다는 거죠. 황제의 탄생이 당시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가장 호미권에서 경주를 풀어가다 보니까 올라오다 끝이 났고 1차과 2차 간 마필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중간 정도
중간 정도만 붙는다면은 자 직전 대비해서 뭐 역시 훈련 성과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은 높고 첫 입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발주 넣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1200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필들은 빨리 1400까지 갔으면 네. 좋겠어요. 그죠? 김현균 의원께서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번 이경주의 11번 골든 킹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마필의 이제 체중이 도입 당시보다는 많이 빠져 있어요. 경주 당일날 이제 체중이 한 10여 킬로 이상 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훈련 시에 좀 기복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아주 빠릿한 발놀림에 스피드도 아주 잘 나왔고 또 어떤 날은 스피드가 좀 덜 나오고 그랬는데 자 보렐리 기수가 워낙에 힘이 좋고 유능한 기수입니다. 그런 만큼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뽑아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마필 컨디션 상당히 좋고 활기도 아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경주가 지금 그 소개시켜 주셨던 두 마필이 발주가 이렇게 빠른 마필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1번마 무적신화도 발주가 늦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마필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바닥에서 셋이 나란히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이런 경주일수록 그 앞에 나가는 마필 한두 정도는 이렇게 살펴서 가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경주를 그렇죠. 풀어가는데 좋죠. 얘네들 셋이 올라오는 거 쳐다보다가 못 빠질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얘네들이 또 배당이라도 좀 높으면 좋은데 배당도 없는데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배팅한다는 거 이게 정석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경주도 약간의 노림수를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의 6등급 14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제 그 6등급에 1200이고 4세 이하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이거 다 부진마들이다. 그렇죠. 똥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씩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들이 인기권으로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주가 동일 마방의 마필들이 많은데 그래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번 10번이 동일 마방이고요. 3번과 14번도 동일 마방 7번과 12번도 동일 마방 3번 14번은 또 동일 마주분까지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역시 이제 다 열심히 뛰어도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상대 처분에 기다리는 그런 마필들끼리 붙었으니까 또 자기들끼리의 대상 경주는 이게 보니까 자 김현균 의원께서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12번 5대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카베 기수가 기승을 했죠. 최근 들어서 전력 상승세가 좀 뚜렷한 그런 모습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마필 자세가 좀 높아요. 주행 자세가 좀 높기 때문에 그것만 좀 더 내려간다면 충분히 현군에서는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역시 뭐 힘이 있고 주폭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만큼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12번 5대박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말만 5대박 있고 예? 네, 대박을 한번 못 줘. 대박을. 글쎄 말입니다. 이번에 한번 어떻게 기대를 해봐야죠. 이 성명학적으로 보면 이름을 크게 하면 성공을 못 한다는데 이 대박이라는 이름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되겠어. 근데 5대박 체격이 좀 작아서 애를 먹이고 있고 역시 이제 오 기자님께서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뭐 계속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이다 보니까 뭐 인기권 마필들을 좀 뒤로 돌리는데 네. 요거는 제가 일단 현장 승부처 승부를 한번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2번 찬란한 에이스를 일단 먼저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물론 뭐 네. 6번 담양장군도 좋지만은 네. 찬란한 에이스는 일단은 뭐 선행도 가능. 지난번에 이제 기습으로 이제 선행을 외곽에서 감고 나갔고 당시에 그 에이스 파워하고 열띤 그 선두 경험을 펼쳤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일단 뭐 담양장군이 빨리 나가든 뭐 찬란한 에이스가 나가든 간에 이 페이스 조절만 잘한다면은 이 호주에서 돌아온 그 최상현 기수 역시 뭐 최상현 기수 같은 경우는 수습 기수지만은 이 마방을 정말 잘 들어갔어요. 19조 마방 들어서 벌써 33승인데 다시 한번 뭐 연속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에 또 최상현 기수 타는 거 보니까 뭐 상당히 또 기승술이 많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합승 같은 마필, 뭐 19점 마방에서 거의 그 바닥을 헤매고 있던 마필인데 그 마필까지도 끌고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면은 충분히 이번에도 찬란한 에이스, 이거는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합승 얘기하니까 또 악몽이 떠오르네. 아, 그건 먹었다 싶었어. 아주 대차인데. 그렇죠. 근데 그 야, 당시에 그걸 타고 그 들어오네. 옷가베 기수가 탔던 인기마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는 했는데 다만 이 부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지막에 직선에서 그냥 톡 그러니까 쏘더라고요. 직선에서 예. 그 정도 차인데 야 나는 끝났다라고 봤는데 야 그게 근데 이제 따있더라고. 그게 전개적으로 사실 그 급하지 않으면은 최시대 기수가 좀 몰고 갔으면 직선에서 톡 땄으면 되는데 미리 따버리니까 그냥 갔다가 서버리고 또 최상현 기수는 맞아. 마방에서는 뭐 열심히 타서 착순권 정도 기대했는데 2차까지 들어오면서 또 그렇게 또 이변이 나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6번마 담양 장군은 최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경마라는 게 혈통과 기억력의 게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담양 장군의 걸음을 최근에 보면은 항상 뒤가 좋지 못해요. 항상.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런 물고 튀는 건 좋은데 지풀에 지쳐. 근데 이것을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최시대 기수가 안 타고 최시대 이성준 기수가 8번으로 갔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예. 이 말에 대한 그 확신이 부담이 있잖아. 그럼요. 부담. 또 인기말 텐데. 인기만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이빠이 하고 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갑자기 저배당으로 팔려버리면 재미없지 또 경마가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서 예, 제가 두 마필을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9번마 포스타라고 하는 마필. 포스타. 예. 그리고 10번마 누리대장. 요 두 마필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탈 겁니다. 그러니까 승식의 다양함을 가지고 갖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오 기자님은 삼경주에 좀 더 잘 네. 압축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1000m 혼합 4등급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편성은 인기마 접전 경주 이렇게 보이지만 역시 눈에 띄는 국산마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국산마들 일부러 상금을 벌려고 이 경주를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4번마 가보가평 갑장 10번마 피코이지스가 21조 민장기족의 새 마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 기자님께서 먼저 한두 소개시켜 주시죠. 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네. 근거도 없고 네. 2번만 이제 스마트렌트가 인기 1위 마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최근에 아주 발권의 기량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다만 이제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좀 빠른 마필이 좀 있기는 있는데 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정말 어렵게 선두권 공략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네. 뭐 7번 게이트, 8번 게이트.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는데도 확 갈아 넘어가가지고 선행을 끝까지 가서 버텼고 사실 그 두 번의 경주 보시자면은 크게 여력 있는 걸음은 아닙니다. 다만 왜 여력이 없었냐 그러면은 외곽 게이트에서 힘을 쓰고 갔고 당시에 유현명 기수도 안쪽에 좀 빠른 마필이 있다 보니까 그 마필 견제 속에서 가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어요. 다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여력이 없었던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정말 게이트빨 좋습니다. 2번 게이트에 또 배정을 받았고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부담 중량은 뭐 크게 직전 대비해서 이제 4.5kg가 증가됐지만은 뭐 크게 좌우는 되지 않는 국산 마필로 봅니다. 자, 요거 뭐 유현명 기수 다시 한번 또 적인 기수 안장이고요. 여기서 또 뭐 입상을 하면은 좋은 또 성과로 요거는 향후 뭐 대상 경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니만큼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두 번의 승리는 예. 역시 뭐 인기 1위에서가 아니라 유현명 기수가 작전을 진짜 잘 쓴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그냥 게이트가 불리한데 어리부리 심하게 자리 못 잡고 따라가면은 또 마지막에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서둘렀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작년 10월달 경주에 김영곤 기수가 인기 1위였었어요. 그래 당시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 못했었고 두 번째 뭐 1400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행 가서 그냥 퍼졌고 1200, 1000m에서는 아예 유현명 기수가 뭐 선행마 다른 마필들이 있든 않든 간에 그냥 선행을 나가서 그렇게 입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경합을 하면서도 그렇죠. 우승한 마필이만큼 그리고 부담 중량도 체중이 500kg대니까 그렇죠. 뭐 이거 아직 한계가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김영균 의원님.
네, 저는 데뷔전에 나서는 9번마 후다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 이름이 참 재밌죠. 후다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후다닥. 후다닥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자, 유현명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보렐리 기수로 바꿔 태웠습니다. 네. 유현명 기수 2번마 스마트 젠틀맨에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이 마필 주행 심사 때 걸음을 보면 굉장히 걸음이 좋아요. 주폭이 아주 크고 아주 좋은데 훈련 시에 완성도도 높여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뭐 신마승부 잘하는 4조의 임금만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주행 심사의 걸음 그리고 훈련 시의 걸음만으로 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마필 9번마 후다닥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경주가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는 2번마 스마트 젠틀맨, 6번마 위닝 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개상으로는 6번마 위닝 포인트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승부만 한다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5번마 참 위닝 포인트가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싹수 있는 마필로는 4번마 가보갑장 그리고 8번마 코틴 피긴굿 이런 마필들도요 대단히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스피드 혈통이고,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 사경주는 현장에서 조금 노림수 경주를 한번 제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경주가 재밌는 게 하여튼 뭐 유현명이 네. 다 알아요. 제가 이게 지금 가보ገብ증도 알고. 두 그렇죠. 마필이 이제 두 분이 소개를 시켜주고 나니까 제가 생각해 이 경주는 이제 좀 때려야 돼요. 이런 경주는 좀 예. 때려야 되는데 때리더라도 이게 제 그 구멍수가 다소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승부를 못 가고 노림수로 가는 게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2번, 9번 막권 뭐 여기에 이제 또 한두 더 붙여서 이 3두 조합 막권은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하겠습니다. 1000m 타고요 5등급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1번마 연승공주, 6번마 모닝공주, 이 두 공주가 3조 오문식 조교사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가 오늘 첫 번째 오영렬 기자님께서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뭐 노림수 경주가 아닌 그 승부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경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사연 직전 경주에 사연이 있던 마필도 있고, 제가 노림수 갖고 있는 마필이 거의 뭐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뭐 투자할 수 있는 그 근역수는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의 좀 혼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충마만 제대로 안다면은 충분히 적중을 시킬 수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이번 5경주는 뭐 어리버리 팔리는 저배당 조합이 아닌 뭐 중배당 이상으로 팬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저배당 조합을 피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주가 내용 있는 마필 복병마도 한두 있다고 하니까, 자, 5경주 오영렬 기자님의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희들이 한 경주씩을 승부 경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에 보다 충실해지기 위해서죠. 근데 저도 사실 위원님들 모셔놓고 승부 경주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는 건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인데 돈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을 만드는데도 또 제작비도 좀 많이 들고, 또 사이트에 방송을 홍보하는데도 돈이 또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10개 경주 중에 2개씩 승부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장사 위주의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제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단지 두 분께서는 이제 뭐 승부처 경주가 여러 개 경주가 있어요. 게시판을 통해서 아마 따로 또 홍보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게시판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하겠습니다. 1200의 5등급 11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5번마 런스타, 10마 금포의 성인, 16조
김재섭 조교사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대수가 오늘 이것을 6경주를 승부처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주가 믿음 주는 마필이 있고요. 뻔한 인기마가 두 마필이 있는데 그 두 마필 사이에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마필이 한두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마필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준다면 우리들에게 중배당 이상의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좀 안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승부처 경주를 삼았는데요.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에 혼합 4등급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암말들의 경주인데 편성은 강축의 후착잡기 경주 이렇게 가겠네요. 자, 오뚜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다 피하지 않고 다 출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경주 먼저 오 기자님께서 한두 소개를 시켜주시죠. 뭐 당연히 오뚜기죠. 지난주 출전 예정이었다가 성립이 안 돼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부산 혼합 4등급의 암말경주 편성을 처음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근간에 뭐 암말경주 편성이 없어요. 뭐 물론 뭐 조건 자체가 이제 부담 중량이 뭐 태어나서 처음 달아보는 57kg의 부담감은 있습니다. 사실 뭐 1400m 같으면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데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프린트형 마필이 이번 경주 없다는 거죠. 얘도 이제 그 직선에서 약간 좀 기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19점 마방에서 상당히 뭐 동반훈련도 했고 보조 장구도 좀 착용을 시키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9점 마방에 오뚜기 여기서 입상을 해야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레이팅 점수가 또 60점이죠. 60점이기 때문에 이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오크스배도 있고 뭐 올해 이제 그 상반기 대상 경주를 또 준비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기서는 또 그냥 와야 되는 마필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오뚜기가 좀 이렇게 안으로 이제 직선에서 조금 기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최근에 싸운 상대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이거 뭐 말 그대로 제가 자꾸 이빠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왜냐하면 팬들이 그게 더 익숙해지니까. 쏙쏙 귀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직선을 열심히 타도 워낙 강자들이 몰아붙이니까 힘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기댈 수밖에 없는데 애들하고 뛰면 또 다르지. 여유를 가는데 기댈 이유가 없죠. 근데 어쨌든 얘가 또 발바꿈을 못하는 애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조교량이 약한 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좀 떨어지는 말도 아니고 뭐 인기 1위로서 손색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김현균 의원님 한두 소개시켜 주시죠. 예, 저는 이번만 로터스 파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물론 상대마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요 마필은 뒤에서 추입으로 날아오는 말인데 출전한 12마리 가운데 끝걸음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경주 전개에 따른 좀 불리함은 있지만 일단 좀 앞선에 좀 바싹 좀 빠르게 붙어준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그 과정을 위해서 주폭을 늘려가면서 아주 열심히 매일같이 스포를 강하게 타줬습니다. 그런 만큼 역시 이변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만 로터스 파티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내측에서 취입을 써야 되는데 레이스가 좀 빠를 거예요. 그렇죠. 빠른데 오늘 요즘에 이제 주로가 조금 무겁다는 거에 위안을 갖고 눈여겨보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12마 클린 공주는 왜 기술을 교체 안 할까요? 계속 전력은 좋아지고 있는데요. 걸음 맨날 남잖아. 그렇죠. 남들 다 들어오고 그때 가서 산책하다가 올라와서 3, 4착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삼복승을 계속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걸음은 남아있고 포인마 있고 혹사를 당한 적도 없고 훈련 때 걸음도 좋고 왜 기술 안 바꾸는 거야? 참 이상하네 이것도. 이 경주가 3번마 해피하나도 인기마고 5번마 당대화신도 컨디션이 좋고 이번에는 7번마 원더풀 청해나 이런 마필들도 열심히 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뚜기에 관계없이 열심히 타줄 수 있는 마필들에게 그죠? 오뚜기 때문에 조금 덜 타는 말들 말고 그런 거 보이잖아요. 얘가 가면은 덜 타는 말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런 것들 빼고 그냥 좀 컨디션 좋고 중배당 정도 나오는 애들을 추려서 가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경주도요. 사실은 웬만한 전문인들은 다 승부처 경주로 갖고 갈 겁니다.
7경주 한번 노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8경주로 가겠습니다. 1400에 4등급 7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이거 예상을 해야 되나요? 뭐 간단하게 뭐 네. 한 마리씩만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뭐. 네, 이거 뭐 파이브 빅터스가 이런 정도 편성에서는 다시 와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는데 월요일 날 조교를 안 했죠. 네. 조교 안 한 이유가 일단 일요일 날 너무 세게 조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한 주 쉬었다. 뭐 사실 뭐 특별하게 이번 경주가 뭐 강한 상대가 뭐 2번 정도 코리안 탱크. 코리안 탱크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기대치가 높은 마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브 빅터스 얘기했습니다. 예. 이 파이브 빅터스가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체중만 그러면은 조금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다른 날 그 훈련할 때 모습 보니까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이게 한 가지 그 재미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당시에 그 영천 시대하고 파이브 빅터스가 사실은 뭐 기수가 마방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높은 배당 나온 거예요. 3.0배.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면은 요걸 또 연대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뭐 이게 한 그때 아마 2.2배. 세게 때리셨어요. 그렇죠. 아마. 저는 예. 한 방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딴 분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 영천 시대가 가면은 파이브 빅터스가 안 가고 파이브 빅터스가 안 가면 영천 시대가 안 가. 요번에도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코리안 탱크, 파이브 빅터스 그렇죠? 뭐 조금 더 나간다면 우승 번쩍 정도 뭐 이렇게 정도예요. 그죠? 우리 저 김 의원님한테 김 의원님은 뭐 저도 뭐 그렇게 세 마리를 좀 세게 봅니다. 그렇죠. 이 경주를 삼복승 좋네. 너무 우리 삼복승도 예, 이거 목매지 맙시다. 8경주는 현장에서 배당반 흐름 보고 그렇죠.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9경주로 가겠습니다. 1900에 2등급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1번마 성산패총, 8번마 챔피언 드림, 아니요. 필드스 캠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번마 겨울항공, 6번마 챔피언 드림이 안우성 조교사의 마필이고요. 18은 역시 양기선 조교사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기선 조교사님께서 참 성품이 착하신데 마방이 좀 쫙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되더라고요. 예, 예. 이 경주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전부 다 현장에서는 게시판을 통해서 승부처 경주로 공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전력을 보면 그냥 인기만 접전 경주인데 인기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미세해요. 그리고 지금 인기를 모으는 뭐 이게 아마 11번, 12번이 인기마일 거예요 현장에서. 네. 근데 전부 외곽으로 좀 밀려 있죠. 외곽으로 좀 밀려 있어서 11번, 12번의 동반 입상을 세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 기자님께서는 전 해놨잖아요. 이 X. 11번, 12번은 세게. 아니 저는 동반 입상이 안 된다고 좋다. 봅니다. 예, 뭐 연대 좋다, 그런 걸 이거야. 떠나서 그래. 어렵다. 어렵다. 한 표. 연대 고대가 아니라 네, 어렵다. 두 마필이 외곽에 있는데 인기가 좋으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한대수, 김영균, 의영렬 이 셋이 또 경마계에서 수십 년 밥을 먹은 사람들이 동반 입상을 한다? 어렵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경주는 저희 셋이는 아마 현장 승부처 경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두 마필을 다 자르든지 아니면 한두 정도를 살려서 가든지 아니면 축을 다른 마필을 세워서 같이 가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11번, 12번을 여기서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마필들의 훈련 좋잖아요. 그죠? 네, 훈련 좋죠. 예. 훈련 잘 해놨습니다. 준비는. 그래도 한 대씩 소개를 시켜볼까요? 한번? 네. 우리 김영균 님께서 먼저 한 대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복병권의 마필 한 마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마필이죠. 네. 1번마 성산패총입니다. 성산패총. 이 마필은 항상 복병이에요. 항상 복병. 그리고 선행을 가면 좀 더 띄워주는 그런 마필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다리를 좀 높게 써요. 앞다리가 좀 높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찍는 주법을 쓰는데 그 점만 아니면 좀 더 띄워줬을 그런 마필이죠.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이번에 편성 봐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런 만큼 1번 성산패총 저는 복병권의 마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경합 안 하고 편하게 가면 돼 이런 말들은.
응? 경합하면 그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내일 딱 열리면 먼저 통 튕겨 나갈 거예요. 튀어나가면 되는 거고. 자, 오 기자님께서는 와일드 버닝이죠. 와일드 버닝. 서인섭 기수가 2연속 입상을 했다. 야, 이거 참 말 자체가 상당히 그 변화발이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마필 같은 경우 똑심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지금 서인섭 기수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제가 알기로 3번 입상을 했어요. 근간에 뭐 2번 우승했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 얘는 오면은 꼭 배당마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그 추천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천을 했는데 다른 말하고 엮어서 들어온 건지, 그나마 지난번 경주는 11배짜리 들어왔고요. 그 전에 57배, 그리고 10월 달에 345배짜리 마필하고 엮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어리버리 약한 마필들은 얘가 가서 넘어가서 뚝심으로 딱 넘어가 버리니까 묻어서 오는 경우가. 다른 복병마 그렇죠. 복대복으로 들어오라 보니까. 예. 근데 일단 뭐 3번 와일드 버닝은 절대 버릴 수 없는 마필로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어렸을 때 고생을 좀 덜 했잖아요. 그렇죠. 말이 네. 혹사를 안 당하다 보니까 조금 멍청해요 말이. 그래서 이제 순간 스피드가 뛰어나갖고 막 탁 자리 잡고 마지막에 한 발 따갖고 딱 완벽하게 승리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만 얘기해. 구역 가갖고 그냥 마지막에 애들이 빌빌거릴 때 어거지로 따는 거지, 어거지로. 근데 그게 계속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섭 조교사도 얘를 못 바꾸는 게 얘가 계속 상금을 벌어준데 어떻게 바꿔? 왜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서인섭이도 지금 그 기수 그레이드상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명마 얻어 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타이지 얘는 또. 아니 뭐나 이 정도야 하고 타이지 이거. 맞습니다. 상금 벌어야지. 근데 이 와일드버닝은 우리 이제 김현균 의원께서 이 방송에서 한번 제대로 추천해 갖고 여러분께 네, 선물을 그렇습니다. 드렸었죠. 예. 지난번에는 아주 또 스타트도 빨랐어요. 예. 얘가 그러잖아. 광분을 한다니까 이제. 예. 예. 부담 중량 이거 뭐 무시야 이거 무조건 들이대는 거 이거. 자, 김현균 의원께서 지금 그 성산패총 네. 그리고 와일드 오 기자님께서 와일드버닝. 나는 뭘 추천드릴 게 아니죠. 없어. 네. 그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두 마리는 일단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라스트 티켓하고 피러클 라인 보는데 네. 동반 입상은 어렵다. 그거 내용 아닙니까 일단. 그럼요. 이 현장에서 깜빡이에요. 물론 뭐 높은 깜빡이지만은 그 둘이 깜빡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구경주 팬 여러분들 절대 너무 저배당에 광분하지 마세요. 경마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악명 높은 부산 경마가 대길 한번 먹으려면 식은땀 흘려야 돼요. 진짜. 예? 조심합시다. 자, 마지막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의 3등급 14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1번마 럭키 그리고 12번마 싱그러운 친구가 윤영기 조교사의 마필이고 역시 2번마 우박이 8마 메이저 우승이 장세한 조교사의 마필이다.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기수로 활동할 때 많이 참 호동왕자. 그렇게 좀 주목을 받았던 메이저는 아니었어요. 기수로서. 그러나 역시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 참 우리들한테는 친근하죠. 자, 이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김현균 의원께서 승부처 경주를 선정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경주 1200거리의 14도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일단 편성 자체가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자, 선행마들 가운데서 또 잘라낼 만한 말이 몇 마리 있고요. 그런 마필들이 또 인기마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주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녀석은 분명히 이번 경주에 입상을 거둔다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마필. 또 훈련 시에 그런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확실한 축을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하는데 일단 이번 경주 무조건 중배당 이상은 나오는 경주예요. 그런 만큼 배당의 노림수까지 두면서 마지막 경주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10경주는 김현균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배당 이상으로 때리자. 근데 그것을 좀 압축해서 멋지게 좀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10경주가 역시 김현균 의원 승부처 경주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준비한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각종 사연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도 경주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교과서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길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 기자님, 예. 김영균 의원님 네. 현장에서 조금 더 멋진 활약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저희들은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드리면서 좋은 마필들을 추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